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건데 도로에서는 여전히 혼선도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주 건천시장에는 전통 방식을 지켜온 대장간이 남아 있습니다. 1대 대장장이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 대장장이가 된 유종태 씨를 만났습니다. 개장을 앞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백사장 모래가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23개 지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환경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건데 도로에서는 여전히 혼선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너무 슬퍼요. 그 애는 저보다 어린 애인데 우회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7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도로는 달라졌을까요? 기자가 간다 해서 살펴봤습니다. 평소 우회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와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차들이 교차로에 우회전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바뀐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잠시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더니 보행자 사이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서 있는데도 속도는 줄이지 않습니다. 정지선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이번엔 차를 타고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오, 막 저렇게 가도 돼요? 오, 여기도 막 간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회전해야 할까? 내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단 멈춥니다. 완전히 멈췄다 보행자가 없으면 출발합니다. 초록불일 때는 보행 신호가 아닐 때만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일단 횡단보도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췄다 출발하는 게 편합니다. 바뀐 법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중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바깥으로 명시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를 단속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운전자 입장이 돼봤습니다. 보행자가 있어 멈췄는데 뒷차가 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지금 저한테 빵빵하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빵하는 거죠? 앞에 보행자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비켜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갔다가는 제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였을 때는 그런 상황에 되게 위협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차량 중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데 평소 같았으면 저도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 헷갈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냐는 겁니다.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천천히 진행하면서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다른 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법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무심코 또는 알고도 지나치는 게 아닌 멈춘 후 주변을 살피는 습관. 모르면 일단 멈추는 게 답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세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 앞에서 오히려 더위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워서 더 좋다는 경주 대장장이를 만났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건천시장 인근의 한 대장간. 화덕 안에서 쇠가 벌겋게 달궈지고 힘찬 망치질이 이어집니다. 계속된 폭염에 화덕 열기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찜통이지만 장인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위를 더 반깁니다. 이 여름에 일하기가 나은 게 여름에 불 앞에는 많이 덥고 저거 하지만 밖에서 바람도 쉬면서 그래 하면 이제 뭐 더운 게 좀 식혀지고 하는데 겨울 되면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불 앞에만 따뜻하지 전부 다 얼거든요. 그래는 일하는 데는 겨울이 더 나쁩니다. 경주에서 유일한 대장간으로 2대째 75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장간 일은 쇠를 녹이고 자르고 담금질까지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에 아주 정교한 작업의 연속입니다. 유정태 장인은 꼼꼼한 성격으로 평생 대장장이로 산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일을 하실 때는 딴 거보다도 철저하게 이제 쉽게만 빨리빨리 해주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쓰기 좋도록 만들어주고 하던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물려받은 건데요. 호미와 낫, 괭이, 칼 등 장인의 손을 거친 제품들은 다양합니다. 저렴하게 대량으로 유통되는 중국 제품에 밀려 어려움도 있지만 장인의 진심을 알아줄 때 보람도 느낍니다. 돈 버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옷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제가 해놓은 걸 보고 쓰기 편하고 좋다 하고 이래 찾아오시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그래 돈은 생각 안 합니다. 돈보다는 이제 쓰시는 분이 더 좋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죠. 이열치열, 더위를 즐기는 경지에 이른 장인의 망치질은 폭염 속에서도 쉼없이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전국 최대 연극 축제인 대한민국 연극제가 밀양에서 열립니다. 내로라 하는 연극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는 8일부터 밀양시 일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에 전주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한 할머니. 만어사에서 탑을 쌓던 할머니가 풀어내는 이야기 속에 밀양의 역사 속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밀양의 역사적 인물로 빗대어 작품으로 나타낸 연극, 다시 동지섣달 꽃본듯입니다. 그 연대를 이루어내는 것은 결국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 중에서도 그 사람 앞에서 사람이 직접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연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제 공연에는 사람이 반가운 세상은 연극이 만든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는 8일부터 밀양시 일대는 연극 공연으로 가득해집니다. 40년 역사를 가진 전국 연극인들의 축제, 대한민국 연극제가 밀양에서 열립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대표 작품들이 23일간의 일정으로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와 해맑은 상상홀 등에서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는 지난 2007년 거제에서 열린 이후 15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면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 밀양 아리나에 앞으로 연극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리나 단지 내에 연극 박물관도 유치하고 그리고 그 일대를 다시 정비해서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연극제의 또 다른 볼거리인 프린지 공연도 밀양 곳곳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또 밀양 아리나에서는 제22회 밀양 공연 예술축제도 열립니다. 김수로 배우의 돌아온다를 시작으로 70개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1983년 부산에서 전국 지방 연극제를 시작으로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대한민국 연극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모두 지역에서 내놓으라는 작품들이 오는 거니까 이 기회에 가까운 밀양에서 경남에서 하는 공연인데 꼭 좀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연극인들의 축제로 밀양시는 대한민국 대표 연극 도시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SKM-2121.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붉은 여우입니다. SKM은 시설에서 태어난 한국의 수컷이라는 뜻을 2121은 21년에 21번째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겨울 소백산에 방사한 여우입니다. 모계단 위치 추적 장치로 이동 경로를 파악해보니 최초 방사지인 영주 소백산 일원에서 200km나 떨어진 부산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이를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습성은 여우가 가진 생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여우는 새끼가 없는 수컷으로 생태적 특성과 먹이 탐색 그리고 호기심 등으로 강원도 동해시를 거쳐 부산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우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인 환경부는 2012년 첫 도입과 방사를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야생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우는 모두 74마리로 추정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시라도 여우를 마주쳤을 때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고 소리를 지르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해외 구독형 SNS에 불법 성영상물을 게시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해외 SNS 계정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가 범행에 가담한 남녀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해 본인들이 출연하는 불법 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해외 구독형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백사장 모래가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4개 시군 23개 지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환경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뮴과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고 납과 비소는 미량으로 검출됐지만 일반 자연환경 농도 수준으로 안전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은 오는 9일 포항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경주와 영덕 그리고 울진 지역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축제는 오는 10일까지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228 기념공원 등 대구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개막 첫날에는 K-팝 축하 공연과 드론쇼 등이 열렸으며 행사 기간 참여형 공연 콘텐츠와 치맥 경연대회 등 공연을 보면서 치맥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영양고추 아가씨 선발대회도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1984년 전국 최초의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를 시작해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영양고추 아가씨 선발대회는 영양고추 등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활동을 펼칠 사절단을 뽑는 대회입니다.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미혼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입니다. 영주시가 시민들의 여름철 피서지가 될 물놀이장 5곳을 이달 모두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일 가흥 안들공원 물놀이장의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부성면 만남의 광장과 문정 야외 물놀이장 등 영주시에 있는 5개 물놀이 시설이 차례대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영주시는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시설을 보완하고 방역과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